여기로 딱 오세요. 자, 여기 개념어가 있어요. 아, 수직 상승, 상승의 이미지. 좋아, 그거 말고는요? 개념어 있어요. 아, 여기 수미상관, 구조적 안정감, 유사한 문장 형태 변주, 시간의 흐름,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 현실 극복 의지, 추측 나타내는 표현, 회의감, 자연물, 인공물, 풍경이나 화자의 인상. 아하, 제발 좀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빨리 그 배에서 탈출하시거나 아예 다른 차원으로 가셨으면 해요. 제가 오늘 약간 급발진해가지고 블로그에다 개빡쳐서 쓴 글이 하나 있어. 안 받겠죠, 어차피. 너흰 공지사항 보지 않으니까. 차라리 다행 같아요. 그런데 개빡쳐서 내가 쓴 글이 있고 정말 저는 너무 빡쳐요. 수업해야 되니까 그만 얘기할 텐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거 아닙니다. 제발 이거 아니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키워드가 보면은 많이 줄어 있어요. 아까보다도. 그리고 점점 줄어갈 거고 이게 극단적으로 줄어 있는 건 22학년도 예비평가 무정이라는 작품 보면서 22학년 예비평가 즉 현수능의 첫 문제를 보면서 확인을 했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념어의 비중은 점점점 약화되는 추세고요. 개념어의 역할은 개념어로 문학적 지식을 다루는 역할은 이미 내신에서 충분하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문학의 본질과 아주 맞닿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잘 보세요. 이런 느낌이야. 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작품에서 털어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항상 촉발이라고 쓰세요. 집약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시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시작해서 유지가 되거나 전환되면서 마지막 집약되면서 끝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처음 뭐를 던지면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세요. 이건 디폴트예요. 우리 인간은 밑도 끝도 없이 화가 나지 않아. 밑도 끝도 없이 화가 나는 거는 이제 병이니까 병원 가셔야 되는 거고요. 시에 쓰이는 표현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마찬가지야. 상황을 던져줬기 때문에 반응으로서 감정이든 생각이든 생각나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로또에 맞았어. 존나 좋겠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붙어서 존나 좋겠죠. 고백을 했는데 차였어. 뭐 같겠죠. 이렇게 상황이 주어졌을 때 반응으로서 감정과 생각이 드는 거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인데 이성의 동물이기도 하고요. 이성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면 감정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물론 감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호르몬의 작용으로 설명하겠죠. 호르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모르겠고 일단 둘째 치고 다시. 감정이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야. 그럼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 집단이나 어떤 공동체가 공통된 감각으로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A라는 상황이 주어지면 이런 반응을 느끼는구나.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 눈물을 그칠 수가 없구나. 이게 공통된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그 느낌이라고. 감정 주입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 솔직한 감정이야. 저는 정치 모르겠고요. 얘기하기 쉽지도 않아. 그냥 관심도 없고 이미 과거의 관심은 끝났어. 근데 나는 세월호 딱 터진 거 본 날 너무 가슴이 아팠고 사실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있을 거고 나는 개인의 문제도 있다고 봤어요. 왜냐면요, 죽음의 책임은 어느 누구도 주지 않아요. 침몰해가는 배에서 선장이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요. 나라면 난 무조건 튀어나왔을 거예요. 왜? 폭풍이 치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배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 구명조끼 입고 있으면 죽을 일은 없어. 근데 침몰하는 배에서 배 밖으로 안 나왔어. 다 죽는 거야.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회 시스템의 문제 맞아요. 근데 고쳐졌어요,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의 구원을 사회 시스템한테 남 탓한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그 어떤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난 정말 이 메시지를 주고 싶다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거야. 자, 다시 본질로 올게요. 본론으로 올게요.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반응은 이런 정규음폭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 범위에 있는 거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배충들이 사회적 용인을 벗어나니까 걔네들은 지탄을 받는 거예요. 이런 데 있으면. 사이코패스인 거 예를 들면. 너무 간 거예요. 예를 들면. 수능에서 나오는 건 그래서 너희가 최소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준의 감정을 갖고 있느냐. 모르겠으면 이 정도로 좀 순화를 시켜보자. 이 정도로 알아보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누가 생각해도요. 낙엽 폴란드 망명정부 딱 보자마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그렇죠? 포화에 이질러진 도룬시. 벌써 뭘 줬어요? 상황을 줬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통 느끼는 정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흥겹진 않겠지. 전쟁 터졌는데 지금. 자, 그러면서 이미 정서가 어느 정도 주어졌고 이 주제 정서와 밀접한 구조, 개념어가 출제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역시나 바로 보이는 거야. 낙엽이라는 소재를 지폐에다가 비유를 해놨네. 뭔가 좀 잡힐 것 같고요. 첫 번째. 어쨌든 나는 오늘 이런 느낌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 속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2시에 급행차가 들을 달리고 계속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장면 묘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장면 묘사에서 당연히 나는 어떤 정서를 느낄 건데 아직 정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국 표면적으로 드러났네요. 뭐라고? 홀로 황량한 생각, 고독한 반응, 허공, 기울어진 풍경. 느낌 왔네요. 나는 가을에 이런 경치들이 이런 정서를 느끼겠구나. 선경, 후정의 느낌으로 나는 가을의 도시 느낌에서 어떤 황량함도 느꼈고 고독함도 느꼈구나. 이 느낌이에요. 됐어? 그래서 이 기본 구조를 잘 세팅을 해두세요. 사실 문학을 이렇게 공식하고 규격하는 거는 되게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문학은 사실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 실제로 자유롭게 읽어야 되는 거고 야생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실력을 기르시면 되지만 너무 그쪽으로 놔둬버려도 제가 기준점을 정해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실 제 책임이고 제가 끌고 가야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했던 것 같아요. 그냥 상황과 반응의 틀로 잡으세요. 상황 던져준 거예요. 어떤 상황? 가을이라는 상황. 어떤 감정,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황량함과 고독함이라는 반응이 주어졌네요. 됐죠? 이해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정도야. 일단. 자, 두 번째 볼게요. 나시를 보니까 좀 특이해요. 우리는 보통 담쟁이 덜꿀이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엎혔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새가 자유롭게 날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눌려서 납작하게 있다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가 보통 꽃을 틔운다, 꽃이 진다라고 표현하는데 꽃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꽃이 보통 결실인데 꽃을 버렸어? 결실을 버렸어? 특이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늘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얹힌다라고 표현했고요. 모래가 바위에 눌려있다고 생각하지 들어올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굵은 글씨로 뭐 하고 있어? 주제나 표현 발상이 뭐니? 통념의 관점을 변주해보고 있죠. 통념의 관점을 틀어보고 있죠. 그 외에 표현법적인 특징이나 주제적인 특징이 별로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연이나 내가 경치를 보고 즉 이 상황에서 나는 반응하고 있고 나의 반응은 이 자연이나 경치를 통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혹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자, 이런 게 이제 세팅이 되려면 이런 방식으로 문학을 읽는 느낌을 잡으셔야 되고 계속 반복해서 잡힌 느낌은 유지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몰아서 문학 작품들 계속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기간이 딱 내신 기간이잖아요. 그럼 자칫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은 계속 이런 개념을 잡고 있게 돼. 알겠어요? 이건 고1 때 이미 끝났어야 되고요. 고1 때 선생님 이거 열심히 안 했어요. 그냥 제껴놔야 돼요. 여기 어그로 끌리면 작살납니다. 단어는 찾으면 되는 거야. 자, 여러분한테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개념화에선 변별이 안 되냐면 수미상관의 기법이 활용되면 구조적 안정감은 100%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판단할 건 뭐냐? 수미상관 유무예요, 사실은. 이해됐어? 두 번째, 유사한 문장 형태가 변주됐는지 그걸 통해서 시간의 흐름이 나왔는지는 확인해야 될 내용이니까 돌아가서 확인해 봐야지가 되는 거고,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 개념어 뭔지 확인해 봐야지, 현실 극복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지, 이 짓을 해요. 이게 도대체 문학작품 감상입니까? 아무 일 없다니까. 변별하기 위한 하나의 문학적 지식, 문학적 개념을 변별하기 위해 좋은 목적으로, 좋은 형태로 가공했을 뿐이고 내신의 한계인 겁니다. 제발 이렇게 가면 수능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문학에서 시간이 너무 소진이 되고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이 느낌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떤 느낌이냐? 우리가 지금 작은 이 정도 가지고 답이 다 나올 거야. 같이 볼까요? 항상 제가 얘기하죠. 뭐로 털어라? 주제로 털어라. 자, 그럼 봐봐. 수일 서정의 주제야. 이게 주제라니까요. 그럼 이게 주제인데 무슨 현실 극복 의지가 있어요? 회의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회의감은 너무 같지. 지금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예를 들면 너무 여기가 황홀이라고 써볼게요. 황홀. 너무 오늘 기분 좋아. 여기는 우울증 걸려서 죽을 것 같아. 그럼 이 사람은 어느 사이에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쯤에 있을 것 같거든. 이 사람의 느낌은, 추일 서정은. 근데 회의감은 더 많이 간 것 같아.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고 추측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5번이잖아요. 왜? 봐. 구조적으로 촉발되는 연애 시작을 하면서 뭐 하고 있어? 낙엽을 지폐에다가 비유를 했고, 맞죠? 주제가 뭐야? 풍경, 추일에 대한 화자의 인상, 서정, 끝났네. 촉발부터 마지막 집약되는 전체 구조와 내용을 다 담고 있는 5번 말고 뭐가 더 적절한 선지겠어요? 깔끔하게 주제 구조, 내용, 포괄적으로 다 담고 있는 5번 말고는 없는 거지. 그냥 이 느낌이에요. 근데 쓸데없이 수미상관 있나? 없었나? 유사한 문장 형태 있나? 없나? 잠깐만. 동일한 문장 형태인가? 문장 구조 분석해야 되나? 얘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나? 왜 그러고 있냐고. 그냥 5번인데. 여기서 시간을 한 20초, 30초는 날려먹는 거야. 그게 16문제면 몇 분이에요, 벌써. 거기다 시간 확보를 못하니까 시간이 부족하지, 이 사람들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쭉 5번이구나 이 느낌이지. 수미상관 있나?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가 어딨니? 호울로, 자우카, 이런 거네. 나 이런 거 시적 호형이라고 배웠어. 시적 호형 여기 있었구나. 역시 개념을 공부하면 참 좋아. 네, 참 좋겠죠. 시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5번이야. 1, 2, 3, 4번에서 판단이 안 된다. 이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고1 때 해결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시기에 해결한 문제는 아니거든. 다만 고1 때 공부를 안 해서 지금 못 따라오는 상태다. 이거는 따로 저한테 요청을 계속 주세요. 그럼 피로도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정리해주는 수업을 따로 보충으로 해드릴 테니까.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이제 변별되는 건 44번 같은 문제인 거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가 아까 잡은 대로 뭐가 나왔어? 그래, 주제가 뭐야? 고정관념을 새로운 관념으로 터는 거잖아. 그 과정의 핵심이 되는 단어들이 이런 서술어들이 다 있는 거고. 됐어요? 자, 그럼 봐. 정답 1번 바로 보이죠. 왜? 자, 봐라. 우리는 지금 고정관념이 뭐야? 그래, 담쟁이 동굴은 강인한 존재라고 보는 게 고정관념이에요. 왜? 뻗어나가는 거니까, 자기가. 그런데 작품에서 뭐라 그랬어? 업혀가는 존재. 즉, 양육의, 보호의 대상으로 봤잖아요, 지금. 업혀에 주목하면 당연히 보호의 대상으로 봐야죠. 틀렸네. 정답 1번 끝. 이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1, 2, 3, 4번을 다 털고 정답이 없어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다 찾았을 거라고. 왜? 이런 구조적 특징이나 주제적 특징이나 정보 구조가 안 보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실전에서 발췌독해서 여러분이 야생에서 찾은 거 오케이라니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전은 완전 야생이고요. 갑자기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그럼 멘탈 다 털려가지고 어리벙벙 하고 있으면 그냥 내년이야. 지금 틀을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연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45번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활용을 중심으로 가와나를 감상한 내용. 자, 1번 선지. 봐봐. 왜 무상감일까? 그러네. 낙엽은 망명정부의 지폐야. 가치가 없잖아요. 망명정부의 지폐는 가치가 없으니까 가치가 없다, 무상감이다, 충분히 가능하네요. 2번 선지. 돌팔매가 땅으로 떨어진 이미지를 고독한 반원으로 표현했다. 그래, 고독하다, 외로움의 정서다. 고독한 반원으로 표현한 의도는 뭐야? 외로움 정서 부각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3번 선지. 빈자리는 들찔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대상인 것처럼 표현하여 비어있는 공간의 이미지. 자, 봐봐. 빈자리, 비어있는 공간의 이미지. 만들 거 없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지금 가작품의 주제가 소외감 같은 정서 될 수 있죠. 근데 나작품이 지금 이거라고? 거리감? 이것 좀 이따 확인해 볼 거고요, 저는. 5번 선지도 볼게. 자, 허공 황량한 생각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허한 이미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봐봐. 원래 허공이라는 거는 비어있는 공간이야. 비어있는 공간은 추상적 개념이에요. 맞잖아. 비어있는 공간을 우리가 시각, 후각, 미각, 촉각 그 어떤 오감으로도 감각할 수가 없어. 허공을 볼 수 있니? 느껴볼 수 있니? 뭐 촉감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한 거야? 담쟁이 덩굴의 움직임을 활용해가지고 허공을 묘사했어. 우리는 묘사했기 때문에 이걸 감각할 수 있는 형상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남는 건 뭐겠어? 딱 봐도 4번이네. 좁히고 발췌도 했더니 길박, 기랑켠, 중심에서 벗어난 공간의 이미지, 거리감? 도대체 어디 가요? 길박, 기랑켠, 기랑켠. 그 다음에 어디 있어? 길박. 이 길박과 기랑켠이 어딜 봐서 거리감입니까? 오히려 뭐야? 거리감이 아니라 오히려 몸 위에 두고 있으니까 거리감 없죠. 그러네. 아, 그럼 정답은 4번이구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제구조 좁히고 주제구조 털다 보면 이렇게 이상한 놈들이 나오거나 이렇게 아주 적합한 놈이 나오는 이 느낌이라는 거예요. 3분 컷입니다, 여러분. 3분 컷. 알겠어요? 그래서 문학에서 여러분이 25분 컷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1등급 100분이 100이 나오겠죠. 독서 시간 확보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왜 3월 학평에 예년 학생들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왔냐면 예년 학생들은 보통 3, 4등급 시작해서 1, 2등급으로 다 올라갔어요. 평균 등급이 항상 3년 동안 그랬어. 근데 올해만 지금 3.8에 3.1인데 간단한 거야. 문학을 정규 때 안 했기 때문이야. 화작하고 엄매 같은 선택, 즉 점수밭을 안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점수 확실하게 극복해낼 거고 다음 주 시험 있죠? 잘 해결하고 오시고 하나 더. 내신 시험 대비로 EBS나 특히 3, 4월 학평 변형하시는 것 같아요. 해설 강의도 진행을 할 겁니다.